자, 395페이지 축척 변경입니다. 자, 축척 변경은 두 가지 논점이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하나는 절차적인 측면이겠죠. 자, 축척 변경이 잘못됐다. 그러면 축척 변경은 누가 할까요? 축척 변경위원회. 그렇죠. 아까 우리 지적측량은 누가 있었죠? 지적위원회가 있었죠. 근데 축척 변경위원회하고 지적위원회의 차이점이 하나 나타나요. 이거는 봐봐요. 자, 비상설 기관이라는 거. 아까 지적위원회는 상설이야. 요거는 비상설.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요. 그러면 이제 요 축적 변경의 절차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암기할 수밖에 없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암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꼼꼼하게 암기하는지 그걸 표시를 해서 잘 숙제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지적도 행간 편차나요. 자, 지적도. 그러면 지적도예요, 임야도예요? 지적도. 그러면 지적도 자리에 도면이라고 장난을 치면 X가 돼. 도면은 임야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그렇게 외워두면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 자, 축척 변경의 대상 동그라미 잘 알아봐요. 대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자, 문제가 실체적 요건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실체적 요건. 자, 실체적 요건이라는 것은 뭐 읽어봐요. 영어로 Y라고 써요. Y. 왜 축척 변경을 하는가? 궁금하잖아요. 왜 축척 변경을 하는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실체적 요건이라는 거야. 그럼 가볼까요? 자, 축척 변경은 그러면 지적성함청은 지적대의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동그라미, 신청. 자, 신청도 가능하고 두 번째 줄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신청, 직권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실체적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쭉 읽어서 규모가 작아서 거기에다 좀 쳐놔요. 규모가 작아서. 그러면 규모가 작으면 규모를 높여야 돼, 안 높여야 돼? 높여야죠. 그러니까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정밀도 줄 쳐놓고. 자, 하나의 지번 부역이 서로 다른 줄 쳐놔요. 그러면 서로 다르니까 어때요?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죠. 그 밖에 지적 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줄 쳐놨어요.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하죠? 지적소관청. 밑에다 써봐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두 자로 건치면 뭘까요? 직권. 그래서 다시 올라가요. 축척 변경은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체적 요건을 좀 잘 그렇게 암기를 해놓고. 자, 이번에 축척 변경의 절차적 요건 찾았어요? 예, 절차적 요건, 요거는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사전 절차. 그래서 사전 절차라는 거야. 자, 그러면 1번에 가서 이제 사전 절차 순서대로 가야 돼요. 자, 토지 소유자 줄 쳐놔봐요. 자, 토지하고 소유자 잘라봐요. 자, 토지 소유자 3분의 2.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활용하라고. 우리 객관식이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야. 그러니까. 자, 축척 변경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을 받을 것. 가로 열고 받을 것 옆에다 반지축이라고 써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반이 뭐예요? 반출, 지방 변경, 축척 변경. 근데 봐봐요. 여기에서는 축척 변경 또 조심해야 돼. 봐봐요. 자, 원칙적으로 반지축,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되겠죠. 근데 축척 변경은 언제나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이러면 틀려. A 조건이 두 개가 있어. 자, 그걸 체크해야 돼요. 자,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 찾았죠. 그래서 합병을 키워드로 잡아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거기를 키워드로 잡아요. 마지막 제줄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라. 봐봐요. 자, 축척 변경은 언제나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A 조건이 두 개가 있어. 그냥 그렇게 느낌을 가지라고. 합병과 뭐예요? 사업 시행에서 제외. 그걸 잡아달라는 거. 자, 그러면 지정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축척 변경이 이제 절차가 시행이 되겠죠. 그러면 절차는 이제 사후 절차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축척 변경 승인을 신청해서 가로 2번에 가봐요. 축척 변경이 시행 공고. 자, 시행 공고를 줄 한번 쳐놓고 공고에다 행간편을 딱 끊으라고.
공고 몇 자예요? 공고 몇 자? 줄 글자. 그래서 20일. 이렇게 잡아놓고. 자, 시행공고니까 평가에 관한 내용은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러니까 시행공고, 그거는 찍을 수 있도록 출제원이 작년에 그냥 줬어. 그러니까요. 시행공고니까. 평가라는 것은 학정공고 이후의 문제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만 읽어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바리케이트를 지어야 돼. 토지소유자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 찾았어요? 예, 경계점에다 형광펜을 닦아놔요. 경계점에만. 자, 경계점 몇 자예요? 세 자. 그래서 며칠? 30일.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조심할 수 있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에 하여야 된다.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라는 거. 그것도 이제 그런 걸 체크해놔서 따박따박 외워놓으라고요. 자, 그럼 가로 3번에, 가로 4번에 토지의 표시.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이니까 마지막 단계를 한번 보자고요. 자, 마지막 단계가 빠졌는데, 자, 397페이지로 가봐요. 맨 밑에 학정 공고 찾았어요? 네, 그 옆에다가 막 하살표를 해놔서 요걸 하나 써놔요. 자,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어디에다 알려줘야 돼? 등기소에다가, 등기소에다가.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읽어봐요. 등기 촉탁서유가 발생한다는 거야. 자, 만약에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지적정리 축적 변경 절차가 바르게 묶인 거. 그러면 아까 토지 소유자 몇 분의 3분의 2.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되겠죠.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4개만 잡아도 축적 변경 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 자, 5번에 지적공부 종류와 경계 보건 청량을 정지시켜서 나 할래 안 할래 지번배 조서를 확실히 작성하고 7번에 가보죠. 면적 점검의 처리 찾았어요? 여기에 청산금 산정이라는 거야. 자, 청산금 산정에 대해서 저기 청산금을 산출하지 않는 경우 않는 동그라미. 자, 필지별 점검 면적의 허용 범위 이내 동그라미. 그럼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축적 변경이 얼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면 축적 변경이 얼결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요 소리죠. 자, 여기에 대해서 소유자 전원이에요, 3분의 2예요? 전원, 요거 조심해야 돼. 청산하기로 아니하기로 합의. 합의 동그라미 쳐놔요. 합의. 합의 밑에다 특약이라고 써요. 특약. 특약.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무청산 특약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 소리거든. 그렇게 지문이 빠져나간다고. 그냥 외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파생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결정 옆에다 하나 써놔 볼래요? 조사는 누가 할까요? 지적소관청이 해요. 결정은 누가 할까요? 축척변경위원회. 항상 여기에 나올 때는 이혼 축척변경위원회. 그러면 조사와 결정을 꼭 나눠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그래서 기억 생각 괜찮아요. 지적소관청. 자, 끝에 쭉 가면 축척변경위원회. 그걸 살짝 바꿔치기 한다고. 바꿔치기 한다고. 다시 조사는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결정은 축척변경위원회. 자, 그러면 이제 청산금 공고와 열람 찾았어요. 예, 3번과 관련돼서는 동그라미 3번 옆에다 하나 써놔요. 우리 축적 변경은 공고가 3개가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3번 옆에다 시행공고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 공고가 있어. 그 다음에 결정공고가 있어요. 자, 공고가 몇 개죠? 3개죠. 그러면 여기 공고 아까 시행공고 며칠? 20일. 청산금 공고 15일이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결정공고 며칠? 20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청산금 공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 자, 축적변경 공고사항이 몇 개? 3개. 요거는 며칠? 20일. 요거는 15일. 요거는 20일. 그렇죠. 자, 그러면 청산금 공고 및 열람이 있죠. 그래서 어디에다 형광펜 쳐놔요? 15일. 그렇죠.
자, 정상금에 납부고지가 있네. 그러면 기억에 가서 결정권고 쭉 가봐요. 결정권고 찾았어요? 예, 기억에. 결정권고 며칠? 20일. 20일. 자, 니온하고 디귿은 따로 외워야 돼. 29에 뒤에 2.5점짜리고 납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고지를 받은 날 받자 동그라미 6개월. 그래서 납반육. 다시 외워봐요. 뭐라고? 납반육. 그 다음에 자, 밑에는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그래서 수한육 이렇게 외워야 돼. 요거는 사유가 중요한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봐요. 납반육, 수한육 이렇게. 자, 청산금 그러면 공탁을 해요. 왜 공탁을 할까요? 자, 청산금이 적으니까 뭐예요? 법원에서 안 맡겨, 그럼 안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공탁을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선생님, 축적 변경은 왜 청산금이 나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해봐야 되겠죠. 왜 청산금이 나올까요? 자, 봐봐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봐봐요. 자, 축적이 여기가 이제 500분의 1이고, 여기가 600분의 1이고, 여기가 뭐예요? 1200분의 1이고, 여기가 이제 1000분의 1이고. 자, 축적이 다 다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겠죠. 관리를 안 하니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축적을 통일화시켜준다고. 근데 또 측량을 해요. 여기가 기준 100을 잡아봅시다. 100. 그냥 100, 의미적으로 100. 자, 쭉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 토지를 이제 측량을 해봤더니 80이네. 요 측량을 했더니 150이네. 요걸 측량을 했더니 뭐예요? 90이네. 요걸 측량해봤더니 뭐예요? 요거는 130이네. 그럼 여기 봐봐요. A라는 사람은 그동안 얼마를 알고 썼어요? 100인데 지금 얼마요? 80. 그러면 20이 모자라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줘야 돼. 이 사람은 그러면 지금 100인치 알고 살았는데 150, 50을 면적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수령해야 돼? 납부해야 돼? 이 사람은 수령, 이 사람은 납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이 사람은 납부고지 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한번 더 해볼래요? 80, 100, 아니, 80, 90, 150, 130 더 해봐요. 더 하기도 못해, 빨리. 400 얼마요? 440? 그러면 40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먹는 거야, 지방세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서울시장, 아니, 딴 데 시장이었어요, 지방자치시장. 그런데 지방 세금을 좀 모으고 싶다. 그러면 좀 도시개발도 시행하면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지방세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청량하게 되면 청량이 다 달라. 기준이 옛날에 달라요. 옛날에는 도쿄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맞는 거는 우연치 않게 맞은 거야.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옆집에서 청량이 들어오면 뭐예요? 우리도 같이 따라서 청량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옆집에서 청량하면 우리 경계 침범했어요 하는 경우가 거진 80%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청산금 처리 절차라는 거야. 자, 이번에 청산금에 의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줄쳐놓고. 자, 이의신청에다 줄쳐놓고.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 그러면 여기에다 행강편 요렇게 꺼놔요. 몇 개월이? 1개월. 그렇게 외우란 말이야. 뭐하러 그렇게 애써가면서 외우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제기한다? 지적소관청.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결정은 누가 한다? 축적변경위원회. 자, 그러면 거기 6번에 차액 처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얼마가 모자라요? 요거. 20. 국가가 그러면 부족역이니까 이 국가가 채워줘야 되겠죠. 지방자치단체가 채워줘야 되고, 요거는 봐봐요. 50이 남죠. 뺏어와야 돼. 그래서 이게 차익 처리거든. 그러면 국가인지 지자체인지 한번 봐봐요. 지방자치단체. 조심해야 돼. 국가가 아니에요. 초과액도 지자체가 수입을 하고 부족액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 먹었으니까 토해내야 되겠죠. 전국적으로 남으면 그게 이제 뭐예요?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아까 40이 남았죠? 이게 지자체로 들어가는 거로. 자, 그러면 이제 돈 처리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 확정 공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확정 공고 밑에다가 빨리 나가야 돼? 천천히 나가야 돼? 빨리. 그래서 지체 없이라고 써놔요. 지체 없이야. 그러면 확정 공고, 돈 처리가 돼야 되니까 정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될 때 찾았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 봐봐요.
축적 변경의 확정 공고일은 언제야? 청산금 납부미 지급이 완료될 때. 작년에 2.5점짜리.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거는 뭐 공부 하나도 마치겠다. 공부 하나도. 수업 듣는 사람은. 그러면 확정 공고라는 건 돈이 마무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확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 작년에 갖다 드세요 하고 공짜로 막 줬어요. 자, 그럼 지적을 넘겨보시죠. 자, 축적변경위원회예요. 아까 지적위원회가 늘 생각하면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이원은 해당 축적변경시원회 토지소유자로서 토지소유자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야 돼. 그러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는 누구예요? 토지소유자야 돼. 자, 지적에 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그러면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는 토지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문제인지 한번 봐봐요. 이원은 해당 축적 변경 시연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와 자, 그러면 토지 지역사정에 정통한 정에서 지적소관청이 이쳐간다. 틀렸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는 누구야 돼? 토지 소유자야 돼. 자, 기억에 가서 5명 이상 10명 이하 줄쳐놔요. 30회 때는 이걸 21로 장난쳤죠. 5하고 10하고 잘라요. 몇 분의 1이요? 2분의 1. 그래서 토지 소유자 2분의 1이 포함돼야 돼. 그러면 몇 명이면 전원을 이쳐간다. 5명 이하일 때. 자, 위원장은 비상설이니까 지적소관청이 지명하겠죠. 자, 축적 변경 기능 찾았어요? 자, 기능은 1, 2, 3, 4 옆에다 써봐요. 그러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자, 옆에다 축이라고 써봐요. 축. 자, 축적 변경위원회 기능 축이라고 써놓고 초성이 뭐예요? 취업. 그래요.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생각하면 돼.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청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축적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렇게 오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또 틀려버려. 그러니까 기억에다 그러면 기억에다 1번에다 별표 하나 넣으세요. 그러니까 치읓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를 함정을 누가 파는지 아세요? 시행계획 행강편잖아요. 시행계획. 성인이야 시행이야? 시행이죠. 그걸 성인으로 살짝 바꿔버린다고. 그러면 성인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성인. 그러면 시도지사 성인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반지축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 그걸 조심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주면 돼요. 여기 한명 사람은 이제 지적 아무도 안 틀려. 우리 수강생은 지적 작년에도 그렇지 지적 틀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2문제. 자,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숙지해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오죠. 무슨 정리? 지적 정리. 그러면 지적 정리 한번 써봐요. 선생님 저 기본서에 써놨는데 그러지 말고 자, 기본서는 갖다 버려 쓰레기통에다가. 지금 2차는 뭐예요? 몰라서 틀리는 게 없어. 결론은 까먹어서 틀리는 거지. 완기가 안 돼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자기가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정리 옆에다 써봐요. 2개. 자, 보고 써요. 자,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이제 머릿속에 논리가 있어야 돼. 자, 썼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봐봐요. 자, 또 애우라라 하니까 이렇게만 해요. 사실관계 정리는 지적소관청 대장, 권리관계 정리는 등기관, 등기소, 등기부. 자, 요거에 이제 틀이 잡혀서 써먹을 수 있는 작동이 돼야 돼. 작동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자기가 들어봐요. 자, 그러면 다른 색깔로 무슨 관계? 사실관계. 그러면 제일 눈에 띈 게 지목 변경이네. 아, 지목 변경은 지목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하살표를 해요. 누가 힘써요?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대장. 그러면 대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등기부를 건치게 돼. 이걸 우리가 배웠던 등기 촉탁이야. 이 시스템이 머릿속에 구조가 형성이 돼야 돼.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는 외울 필요가 없죠. 왜? 결론적으로 쭉 가봐요.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이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또 한번 여기에다 한번 위에다 써봐요. 권리관계 정리는 자, 소유자 변동이라고 써봐요. 소유자 변경.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러니까 등기관, 등기소, 하살표,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장을 건져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돼.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등기필 통지. 등기필 통지. 그러면 등기필 통지는 무슨 변동이 있어야 돼? 소유권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수없이 한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요 관계가. 그러니까 공시법령을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 때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또다시 봐봐요.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지적소관청, 등기소, 등기관, 공통점. 그래요, 직권이야, 직권. 자, 직권이야, 직권. 지적소관청이 정리해주면 직권 정리. 지적소관청이 정정해주면 직권 정정. 자, 등기관이 해주면 직권 등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직권은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이제 통지. 그렇죠. 자, 직권하고 친하지 않은 거 무슨 관계?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이 안 되거든. 이해관계인 나오면 X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걸 요렇게 해놓으면 외우기가 쉬워. 근데 요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걸 외우자니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의 정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두라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요약집을 해놓는데 포인트가 탁탁 보여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적정리. 그거는 읽어보시고 네모 2번의 지적정리의 전형. 자, 등기 완료 통지의 정리. 요거 봐봐요. 기억에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행간편차나요. 거기만 행간편차나요. 나머지는 이제 이해. 자,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뒤에 뭐가 따라붙어? 등기 간섭.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필정,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서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29회 때 2.5점짜리. 자, 봐봐요. 이걸 어떻게 변형시켰냐. 잘 봐봐요. 자, 신규 등록을 포함한, 잘 봐봐요. 신규 등록을 포함한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은. 그럼 신규 등록은 지금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도 없어. 그러면 신규 등록, 등기 관련 서류는 없잖아. 그게 29회 때 2.5점짜리야.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거든. 근데 또 하나, 요게 큰 틀을 변형시킨다고. 자, 봐봐요. 거기 기억을 한번 봐봐요. 자, 토지 소유자 변경이야, 토지 표시 변경이야. 토지 표시 변경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변경이야. 그러니까 토지 표시 그러면 권리가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거든. 그러면 토지가 표시가 나오면 이쪽으로 빠져야 되겠죠. 등기 간서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뭐가 나와야 돼요? 지적 소관청이 나와야지.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고요. 자, 뒤것으로 한번 가보죠. 자, 등기부에 적혀 있는 줄서나요. 줄만 쳐놓으라는 것은 줄만 쳐놓으라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요거 행간 편차나라고. 자, 토지의 표시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등기부에 있는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요 토지의 표시를 변경할 수 없잖아. 이 등기부의 변경은 누가 하는데? 등기관이 하잖아. 그럼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대장의 토지야,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의 표시가 뭐 한다고? 불일치한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부합 통지라는 거야. 불부합 통지. 한번 결론적으로 그러면 갑니다. 등기부에 적혀 있는 소유자 표시. 이러면 틀려. 소유자 표시는 지적소관청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고야 없고 이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불부합 통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2번을 이제 가보자. 자, 이걸 띄워놓으면 안 되는데 띄워놔가지고 그러면 다 합쳐놔야 되는데. 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잘라봐요. 거기에다 의심이라고 써요. 의심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단계를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해서 등기소에 왔죠. 등기소에 왔어요. 등기소에 왜 하러 왔어요? 등기부 열람하러 왔어. 열람하러 왔어요.
등기부에 열람을 했더니 명백히 다르더라 이거야. 다시 자기 사무실로 들어와서 읽어봐요. 직권. 그러면 거기 2번에 니은의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잘라요. 잘랐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 줄 서놔봐요. 토지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잖아. 그러니까 권리 사실을 지금 판단을 못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자, 권리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권리에 힘써 못 써? 못 써요. 그러니까 끝에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주 명조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봐봐요. 가로 1번은 신규 등록, 신차 동그라미. 자, 신규 등록은 자, 봐봐요.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토지 표시도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 근데 신규 등록은 소유자도 누가 직접 조사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시도지사가 직접 조사한다. 이러면 틀려.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자, 지적정리 절차에서 자, 거기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잘라봐요. 토지 이동 줄 서놔봐요. 앞에. 토지 이동 특징은 뭐가 나와? 사실이 나오잖아. 그러면 앞에가 사실이니까 뒤에도 사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소유자 변동 줄 서놔봐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앞에가 권리니까 뒤에도 권리.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장난친다고 잡아봐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러면 틀린다는 거야. 앞에가 권리면 뒤에도 권리. 앞에가 사실이면 사실. 그러니까 하나도 외울 게 없다는 거야 지금. 제가 지문을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정립이 사실관계가 뭐고 권리관계가 뭔지를 빨리 정립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만 정립이 되면 할 것도 없어. 자, 4번에 지적정리의 통지. 통지 찾았어요? 네, 통지. 통지에다 꼬리표 붙여서 29회라고 써요. 29회 때. 29회 때 통지 사유가 나왔는데 모두 정답이 처리가 돼서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통지 밑에다 써봐요. 통지는 왜 해요? 가로 열고 써요. 자,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통지 사유잖아.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특히 지적정리 통지 그 옆에 여백이 많죠. 근데 여기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3개가 있어. 3개가 있어. 출지원도 그걸 간과를 못해서 그래서 29회 때 모두 정답이 처리가 된 거야. 그러면 통지 옆에다 써요. 자, 우리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게 3개가 있어. 벌써 2개는 배웠어. 뭐 배웠어요? 벌써 2시간도 안 예상하는데 다 까먹었네. 해면성 말소. 자, 조금 전에 배웠던 축척 변경. 자, 3개네요. 그러면 요거 3개는 해면성 말소,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은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 말은 잘 들어봐요. 읽어봐요. 통지할 필요도 없고 통지할 수도 있고 그죠. 자, 직권은 통지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알고 있죠. 그럼 통지할 필요가 없어. 그럼 직권은 통지해줘야죠. 그럼 요 3개는 뭐야?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야 돼? 요 앞에 직권 붙어야 통지 대상이라는 거야. 근데 앞에 뭐 신청 직권이 안 붙였죠. 그러면 통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3개를. 근데 출제원도 깜빡 잘못해가지고 자, 다음 중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축적 변경은 통지가 안 하려면 소유자 신청이 있어야 되겠죠. 신청과 직권을 빼뜨려서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29회 때. 자, 그러면 나머지는 할 필요도 없어. 할 필요도 없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올해 이제 통지 시기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 통지 시기. 그러면 통지 시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 동그라미.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대.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필요하면 기로 안 기로? 기로죠. 불필요하면
짧죠. 그렇죠. 필요하면 굵은 거고, 뭐요? 불필요하면 짧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논리가 안 맞아서 23회 때 개정이 돼서 15일, 15일이었는데, 자, 불필요한 경우를 7일을, 15일을 7일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이 말은 그러면 기억에 한번 써봐요. 기억 앞에. 자, 기억 앞에 등기 촉탁 O라고 써요. 표시 평균 등기하는 거 등기 필요, 등기 촉탁 O. 밑에는 등기 촉탁 X라고 써요. 그러면 등기 촉탁 X가 뭐, O가 뭐예요?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잖아. 그럼 사유를 생각해봐.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야. 그 사유가 잘 나온단 말이야. 사유가요.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 촉탁이 불필요해서.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지적공부 등록한 날은 며칠? 7일. 근데 또 가서 사유를 억지로 외워라. 생각하면 사유가 나오는 거예요. 사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야. 필요하면 15일이야. 그러면 등기 촉탁이 뭔데?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불필요한 경우는 뭐예요?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라는 거예요. 자, 통지간주 줄 서나와요. 잘 써놨네. 통지간주. 그럼 16회 때 2.5점짜리네. 통지받은 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심은 해당 시도야, 시군구야? 시군구야. 그럼 과거에는 시도였는데 16회 때 시도로 바뀌고 나서 16회 때 2.5점짜리거든. 자, 게시판이야, 공보야? 공보 또는이야, 미시야? 또는 공고기간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캐치해서 그거는 숙제해두라고요. 자, 올해 출제 예상은 바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에 대해서 잘 숙제해놔야 돼요. 자, 6번 갑니다. 등록상 정정이네. 자, 등록상 정정. 여기도 이제, 여기는 확실히 정해진 게 있어. 오른쪽 가봐요. 401페이지. 자, 401페이지 가로 2번에 직권에 의한 정정. 찾았어요? 예, 그걸 별표 3개를 해놓고 올해 거기서 나온다고. 자, 근데 이제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자, 다시 와서 써봐요. 자, 요거는 이제 여기에다 다 써놨으니까 우리 첫째 따서 이렇게 한번 자기가 읽을 수만 있으면 돼. 객관식 이렇게 써놔요. 자, 4번. 자, 간단하게 막 쓰지 말고요. 이렇게 써놓고 우리 이미 다 했으니까 한번 읽기만 하면 돼. 이해만 한번 쫙 해놓으면 돼. 일단 써놔보세요. 자, 사건. 벌써 쓴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벌써. 객관식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써봐서 부연 설명을 좀 달아보자고요. 자, 봐봐요. 사가 뭐예요? 사실적 측면의 정정. 건이 권리적 측면의 정정. 그러면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다. 자, 신이 뭘까요? 신성. 자, 경계면적이야. 경계면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경계면적은 이해관계이 개입되거든. 그때는 봐봐요. 이거예요. 봐봐요. 자, 얘가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경계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경계가 바뀌었죠. 면적이 바뀌었죠.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요. B가 이해관계인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직권으로 안 돼.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한번 설명을 들어볼래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경계 신청, 경계 정정을 하려면 B에 뭐가 필요해? 승낙서를 필요하다는 거야. 성이 승낙서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B가 승낙서 써죠? 안 써주죠. 자기 땅 뺏기는데 그럼 판결서를 받아야 되는 거야. 판결서. 그러면 이때는 경계 면적이 바뀌었죠. 청량해야 돼, 안 해? 해야 돼. 그럼 니네 삽이 들어서 결과물 가져와. 이게 바로 청량성과도. 청량성과도는 여기만 나와. 만약에 우리 토지 이동해서 청량성과도를 첨부한다. 딴 데서 나오면 무조건 다 틀려요. 여기만 나오는 거야. 여기만. 여기 딱 여기야. 역으로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무슨 정정이야?
직권정정. 요거는 읽어봐요. 등기된 토지, 미등기된 토지. 등등등등. 자, 등기사항 증명서는 소유자가 발급받을 수 있죠. 신청할 수 있죠. 지적소관청이 열람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신청과 직권이 가능해. 미등기 토지는 읽어봐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럼 지적소관청이 함부로 열람할 수 없어요. 여기는 직권이 안 돼. 그래서 읽어봐요. 미가신. 읽어봐요. 뭐라고? 미가신. 과거에 주민등록등본이 있었는데 그거 삭제가 됐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 들어가면 이거는 직권도 가능하게 돼. 왜? 주민등록번은 뭐예요? 아무나 열람할 수 있거든. 근데 가족관계 등록번은 이해관계자만 할 수 있어. 절대 지적소관청이라도 허가 뭐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관계야. 그러면 요 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정리를 해가야 되겠죠. 자,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옆에 가서 토지 소유자 줄서 나와요. 넌이죠? 그럼 어디 찍고 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동그라미. 지적소관청도 그럼 두 자로 건치면 뭐예요? 직권. 그래서 등록상 증정에는 그러면 뭐가 있다? 신청도 있고 직권도 있다. 의 부분이죠. 자, 이번에는 토지 소유자 신청에 한 증정이야. 자, 그러면 그 밑에 두 번째 줄 경계 hin간편잖아요. 경계. 자,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거기 400페이지 경계 찾았죠? 자, 경계 그러면 그 밑에 승낙서 승동그라미. 확정 판결서 판동그라미. 자, 40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하고 있어요. 승낙서 판결서. 자, 그러면 거기에서 경계 면적 변동이 있죠. 그래서 기억에 읽어봐요. 청량 성가도 여기만 나옵니다. 13회 때 2.5점짜리고.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리에서 기억을 제목을 붙여봐요. 등기된 토지. 자, 그럼 리어는 미등기 토지. 자, 오른쪽 가서 401페이지 기억에 가서 등기된 토지, 그 다음에 미등기된 토지 써놓고 그러면 이제 됐네. 등기된 토지, 등기 필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자료. 그래서 25회 때, 30회 때, 15회 때 2.5점짜리들이죠. 자, 미 동그라미, 가신. 가족관계 등록부 가 있죠. 가족관계 등록부 찾았어요? 예, 가신. 신청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 앞에는 미가신 이렇게 해서 마무리 딱 전화해야 돼요. 근데 가로 이번에 직권에 한 정정이 있어. 그러면 요거는 하나도 외울 게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자, 지적소관청 정정, 직권에 한 정정 나올 수 있는데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자, 직권정정. 올해 여기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이렇게. 자, 그러면 직권정정 찾았어요? 자,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누가 잘못한 경우야? 자,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게.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뭘 잘못했는데? 자,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전부 토지의 표시잖아. 토지의 표시.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에 한해서 직권정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소관청 뭐에 힘쓰는데?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문제 가봐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토지이동 잘라봐요. 토지이동은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담아있잖아.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정정. 자, 지적된 면적이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줄 서놔봐요. 면적의 증감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럼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치정정, 직권정정이야.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 올해는 잘 정리해놨네. 8번 가봐요, 8번. 자, 8번에 거기 단서가 있어요. 읽어볼래요?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게 아직 출제가 안 돼서 여기를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직권정정은 몇 개예요? 9개죠. 근데 10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 법률에서 9개. 자, 개별 법률에 하나가 있어. 그래서 10번이라고 써요. 10번. 아까 한번 써본 적이 있을 거예요. 10번. 자, 써봐요.
자, 등록전환 시, 등록전환 시 허용법이 초과.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0개야, 10개. 일반 법률 9개. 자, 그다음에 개별 법률에서 10개. 그래서 작년에 봐봐요.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법률이 하나가 있으니까 열심히 외워두세요. 그래서 작년에 기출문제야. 올해는 이거 안 나와. 올해는 조심해야 돼. 거기 한번 봐봐요. 1번 조심하자고. 자, 토지 이용 정리 계리세야,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세야. 토지 이동이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자, 이번에 면적의 정감 없이야, 있이야? 없이. 조심해놔야 돼. 자, 그러면 8번에 가서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지적소관청이 합병을 잘못한 경우 모두 직권정정사유다. 틀려?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그래서 그게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올해 직권정정 반드시 나옵니다. 자, 제7절 무슨 촉탁? 등기촉탁. 등기촉탁이 뭐예요?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 무슨 관계 변동? 저 죽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등기촉탁은 사실관계 변동이라고 그랬잖아. 사실관계 변동 써놔요. 그러면 사실관계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그러면 사실관계 변동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 자, 신규 등록 때문에 그래. 신규 등록 때문에. 자, 신규 등록 대장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없어요. 그러면 등기촉탁은 신규 등록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지금 뭡니까? 빨리 정립을 하라고. 사실관계가 뭔지, 권리관계가 뭔지. 권리관계가 뭔지. 그러면 사실관계, 권리관계만 정립이 되면 그냥 6문제, 7문제는 공짜로 찍을 수 있거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등기촉탁 사유. 그러면 1번부터 6번은 외울 것도 있어 없어? 없죠. 뭘 외워요? 이렇게 전부 사실관계 변동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딱 하나만 외워두면 되지. 첫 줄에 뭐예요? 신규 등록은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신규 등록은. 자,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우리 이제 잡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주는 아주 재밌네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지적이 아니라 등기법이에요. 등기법은 날라다녀요. 등기법은. 자, 제가 이제 민법도 따로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하고 등기법은 딸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거든. 자, 등기법 얼마나 재밌는 과목인데 등기법만 보면 뭐예요? 잠이 안 와요. 잠이 하나. 지적은 뭐예요? 너무 지겨워. 지적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고 한번 보죠. 사실관계의 정정, 권리관계의 정정, 신청, 직관, 요거는 경계, 면적, 승낙서, 판결서, 등록상, 정정, 정량성과동. 자,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공통점은? 권리죠. 자, 그래서 권리관계. 신청도 가능하고, 직관, 비가신. 요거 딱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요거. 신청. 뭐 앞에 뭐가 생략됐어? 토지 소유자, 신청. 그러면 등록상 정정은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제외. 아, 그렇구나. 그래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그래서 대의 신청에서 제외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올해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유입될지 지금 자꾸 궁금해 죽겠어요. 자꾸 너무 궁금해. 자, 그러면 등록상 대상 토지는 어디에서 제외된다? 대의 신청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의 신청으로 나올지 등록상 정정으로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다음 중 등록상 정정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나올지 대의 신청으로 빠져나갈지 이게 궁금해 죽겠어. 그럼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지막 결론이에요. 올해 등록상 정정이 단독 문제를 찾아 나왔다. 뭐부터 찾아? 대의 신청을 찾아. 대의 신청에서 제외되는 거고. 그러면 대의 신청이 나왔다. 뭐부터 찾아?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이렇게 잡으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완벽하게 끝나서 자, 그것만 이제 저희가 까먹지 않도록 반복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요걸 몇 분 만에 읽을 수 있도록? 10분? 아니, 10분이면 너무하고 1시간 만에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1시간 만에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문제는 2분 만에 풀어야 돼. 2분 만에.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출문제 다 가져오셨죠? 예, 기출문제 2시간 하고 오늘 또 마쳐야 되겠죠. 좀 쉬었다 합니다.